안녕하세요. 오늘도 홍화의 낭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란 책을 들고 왔는데요. 배경음으로 깔리는 잔잔한 노랫소리와 함께 파도소리가 중간중간 들리는데 여러분들의 오늘도 좋은 숙면을 위해 홍화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야, 여기 좀 봐줘요. 아니요, 저부터요. 아이돌 콘서트장에도 온 듯 여기저기서 터지는 비명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하고 말았다. 손에서 놓친 페트병이 떨어져 바닥을 구르고 있지만 줄 여유 따위는 없었다. 눈앞에는 화려한 차림을 한 여성들이 마치 꽃을 둘러싼 나비처럼 나풀나풀 거리고 있다. 뭐지? 여기 편의점 아닌가?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내가 왜 편의점에 들렸었는지 무의식 속의 기억을 되짚는다. 이야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산 데에서 시작을 한다. 원박스 카 스타일로 이름은 PPN호. 언젠간 내 차가 생기면 꼭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라고 진작부터 지어두었던 이름이었다. 차가 생기면 부를 이름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듯 나는 내 차에 대한 커다란 로망과 직접 운전하며 드라이브하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차를 산 후 처음으로 맞은 연휴인 골든위크. 휴가 중 하루. 기분 좋게 쾌청한 날. 나는 그 꿈을 이루고자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다. 원래부터 첫 드라이브는 혼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드라이브. 구마모토의 집을 나선 나는 일단 고속도로를 타고 후쿠오카의 쪽으로 향했다. 하카타에서 쇼핑하고 다자이후 만두를 들렀다 가야지. 거기서 각 구운 매어 찹쌀떡이라고 사 먹을까? 신이 나서 운전하던 나는 잠시 쉬어가려고 들은 기야마 주차장에서 분노하고 말았다. 출발 전 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에는 이런 답장이 와 있었다. 보나마나 하가타에 가지? 뭐 큐슈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가타에 가더라. 웃긴다니까. 오늘은 드라이브를 즐길 거야. 이렇게만 써서 보냈는데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손에 든 것이 내 휴대폰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바닥에 집어 던졌을 것이다. 자기는 도로주행 떨어졌다고 성질 부리는 거야. 뭐야? 홧김에 저주를 퍼부으며 답장하려다가 관뒀다. 하가타에 가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거기는 못 갈 것 같다. 괜히 흥분해서 답장을 보내봤자 더 비웃기만 하겠지. 들떠서 그 녀석한테 메시지를 보낸 내 잘못이지 뭐.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바꾸게 된 나는 휴대폰 지도를 바라보며 끙끙 앓았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해야 할까?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 여긴 뭐지? 모지앙? 들어본 적이 있는 동네다. 그럭저럭 이름이 알려진 관광지인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 레트로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 거리가 이쁜 동네던가. 잠시 고민하다 그곳을 새로운 목적지로 정했다. 이럴 때는 직감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2시간 후 무사히 모지항에 도착한 나는 내 직감을 칭찬했다. 반짝이는 바다,
레트로풍의 예쁜 건물들, 인력거가 오가는 거리에서 떠들썩한 목소리에 발길을 돌리자 바나나가 떠리를 하는 아저씨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노란 바나나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인다. 모지라는 곳은 일본에서 처음 바나나를 들여온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 너무 좋은데? 언젠간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걷고 싶은 동네다. 뭐 남자친구가 안 생기면 도로 주행에 떨어진 그 친구라도 데려오면 되는 거니까. 어디로 가든 즐거워서 나는 동네에 이곳저곳을 마냥 걸어 다녔다.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여름처럼 날씨가 화창하다. 저녁으로 이 지역 특산물인 야키카레를 먹은 후 음료수라도 마실까 싶어 눈에 띄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낯선 지역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편의점이란 참 희한한 장소이다. 어느 동네든 그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뭔가 친밀감이 밀려와 정겨운 기분이 든다. 유사한 내부 구조와 비슷하게 진열된 상품 때문이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안심이 된다. 들뜬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음료 선반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녹차 페트병을 집었다. 계산대로 향하는데 어머, 그곳에선 어느 편의점에서도 본 적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팅이라도 나가는 듯한 싶을 정도로 한껏 멋을 낸 여성들이 무리지어서 모두 카운터 안쪽에 한 남성에게 열광하고 있었다. 아마도 남성은 편의점 직원인 듯 했다. 파스텔톤 핑크와 옅은 갈색의 어우러진 유니폼을 갖춰 입은 것을 보니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는 편의점 직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미남이었고 섹시함이라고 불러 마땅한 무언가를 마구 뿜어대고 있었다.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키타kyushu가 촬영지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촬영팀은 보이지 않는데. 그때 문제의 남성 직원이 부드럽게 미소를 띠며 말했다. 늘 감사해요.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어머, 점장님, 저를 유심히 보셨나봐요. 실은 립스틱을 바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던 게 바로 그 벚꽃색 립스틱 때문이었군요. 점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저도 오늘 네일 새로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정말이네요, 유코씨. 네일이 젤리빈처럼 귀여워서 먹고 싶어질 정도예요. 그가 대답과 함께 달콤한 웃음을 지었다. 순간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큰 환호성이 가게 안을 뒤흔든다. 뭐야, 무슨 아이돌 콘서트장이야, 뭐야? 대체 내가 이런 사람들 틈에 있는 거지? 지금까지의 내 행동을 몇 번이고 되짚어 봤지만 그저 평범한 편의점에 들어온 기억밖에 나지 않아? 내 기억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쯤이었다. 손님, 이쪽에서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심드렁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쪽으로 몸을 들렸다. 드디어 외계인의 납치에서 풀려난 것인가? 발치에 뒤둥글던 음료수병을 줍다 또 다른 남자 직원 한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부른 건가?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니 아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일 거다. 미안한 말이지만 외모는 평범하죠. 드라마로 치자면 뭐 단역 전문 배우 같은 느낌이랄까? 퍽 다른 분위기에 마치 뱅일봉이라고 뜻 꾼긋한 기분이 든다. 몽롱한 상태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산을 부탁하는데 그 순간에도 옆 계산대에서는 화려하고 농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 모습에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나는 무표정하게 포스기를 두드리고 있는 히로세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저기 무슨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요? 내 말을 듣자마자 히로세가 피식 웃는다. 이제 포기했다는 듯한 달관한 표정이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찍고요. 이 가게에선 일상적인 일이에요.
네? 일상이라고요? 히로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내 손에 잔돈을 올려놓았다. 나는 결제 완료 스티커가 붙은 음료수를 들고 다시 옆 계산대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이 좋아 보이던 여성들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내일이 젤리처럼 귀엽다라는 말을 들은 여성이 그럼 먹어보실래요? 라며 손가락을 내밀자 누군가 아우 낯짝도 두껍다 하면서 비난했기 때문이다. 에이 싸우지들 마세요. 저는 모두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을 뿐이에요. 남성이 곤란하다는 듯 말하자 여성들이 억지로 아하하하하하하 웃는 얼굴을 맞으려 애쓴다. 다른 경쟁자에게 지지 않겠다는 듯 여유 있는 척 미소를 띠려 하면 할수록 입가에 경련이 심해진다. 이건 분명 학교에서 종종 목격하던 여자들 사이에 신경전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재차 확인하려고 히로세 쪽을 쳐다보자 입을 다문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말도 안 돼. 조금 더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슬슬 구마모토로 출발하지 않으면 한밤중에나 집에 도착하게 된다. 미련 가득한 발걸음으로 히로세가 서 있는 카운터를 뒤로하고 출입구의 자동문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히로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뒤로 돌렸다. 예의 남성 직원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등의 깊숙한 안쪽 피부와 근육으로 둘러싸여진 신경을 직접 어루만지는 듯한 그 신선에 움찔하고 말았다. 또다시 떨어뜨린 음료수가 대굴대굴 굴러간다. 주차장 한가운데까지 굴러가버린 병을 서둘러 줬고 다시 가게 안을 쳐다보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있었다. 도톰한 입술이 부드럽게 휘어지는 모습에 심장이 크게 뛰었다. 또 찾아주세요.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내 귀에 닿은 순간 마치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듯 자동문이 닫혔다. 나는 주차장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섰다. 가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느낀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다시 들어갔다가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늪에 빠져버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이를 어쩌면 좋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움찔한다. 혹시 나 따라 나온 거 아니야? 자, 싸우지들 마시고 얼른 집에 가세요. 가게에서 나온 이는 오뚜기처럼 땅땅한 근육의 할아버지와 아까 그 여성들이었다. 할아버지는 하얀 탱크톱에 빨간 멜빵 바지라는 희한한 복장으로 남다른 박력을 뿜어냈다. 그거 살 거 샀으면 집에 좀 가자고요. 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하고는 희죽희죽 웃었다. 사람 하나쯤은 거뜬히 먹어치울 것 같은 위압감에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도망쳤다.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어라? 하며 한쪽 눈썹을 올린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나를 그 무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집에 가시라니깐요. 갈 거예요. 이 편의점 도대체 뭐지? 꽃미남 점원을 사람으로 유인할 때는 언제고 괴물 같은 할아버지에게 쫓겨나다니 당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PPN 의호를 세워진 주차장까지 전력 질주했다. 뛰어가는 도중에 머릿속으로 언제 또 여기 올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또 찾아와 주세요. 그의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웃는 얼굴의 본질을 파헤치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사랑? 하지만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싫은데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엄청난 속도로 모지향을 달리며 불현듯 덮쳐온 사랑의 마음에 대해 고민하는 나였다. 이렇게 오늘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프롤로그를 읽어봤는데요. 잠깐 읽어봤지만 너무나도 재밌길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잠
닭다리 드시고 좋은 꿈 꾸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